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올수록 거북해하는 일본 언론들이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유니세프 집행 이사국으로 다시 한번 선출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2006년부터 6회 연속이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집행이사회는 유니세프 주요 사업과 행정에 대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서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36개국으로 구성되며,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는 유니세프에서 한국을 포함해 모두 14개국이 새로 뽑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유니세프 집행이사국 선출입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WTO 총장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적인 성격을 갖는다면서 한국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소식인데, 일본에서는 이에 관련한 뉴스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WTO 총장 선거 입후보 이후에 일본 각종 매체에서 한국이 WTO 총장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보도에 관해서 일본 대중들 역시 유니세프와 WTO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불쾌해하면서도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활약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네티즌은 유니세프는 전 세계의 불우한 사람을 돕는 기구라서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나라이므로 유니세프의 집행이사국으로 부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일본은 WTO에 한국 후보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좀 더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이들 가운데 나이지리아 또는 케냐 출신자 중 한쪽으로 좁혀 지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8명의 후보자 중에 오콘조 이웰라와 모하메드가 둘 다 강요를 지냈고 풍부한 국제 실무 경험이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같은 대륙에 지지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만 먼 아프리카를 골랐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유 본부장에 관해 공평 중립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가 나이지리아 케냐 후보만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의 WTO 수출 규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국이 수장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비교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전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폭발하면서 한국 대비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며,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강국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나오자 오히려 시샘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똑같이 봉쇄를 해제했는데 한국과는 달리 전혀 확진자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 분하다며 K방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동시에 내심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위해서 28만 회 분의 PCR 검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이것은 일본에서 불가능하고 하루에 그만큼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검사 숫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PCR 진단키트와 검사 능력 등 각종 노하우를 확보한 한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해야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중심이 되어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정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은 반드시 치르고 싶다며 대규모 입국 허용 조치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등 12개국 지역과 입국 완화를 표명하면서 서서히 올림픽에 시동도 걸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는 약 12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만여 명이 넘는 선수가 일시에 밀집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관객이 모일 경우 780만 명의 관객을 PCR 검사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IOC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무관중 올림픽으로 치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관중일 바에야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것은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올림픽을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산출한 손익계산서에는 올림픽을 취소할 경우에 수조엔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림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 살리기 이슈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억지로 진행되고 있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도 이와 같이 일본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아베 총리도 이런 흐름을 이어서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28만 명분의 PCR 검사에 대한 의견은 매우 회의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현재에도 하루에 PCR 검사가 2만 건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량 검사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후생성 등이 2만 건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2만 건 검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도쿄이지만 하루에 검사받는 사람들은 5000명 이하인 것으로 나옵니다. 후각, 미각을 잃고 고열을 앓는 등 몇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한 검사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의료기관의 후기들도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78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하면 이를 전부 국가의 세금으로 무료 검사를 해줘야 하는 것도 당면한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치러지려면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PCR 검사 확인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이들을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도쿄의 올림픽 경기장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관람 특성상 이들은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경기장이나 숙소로 직행하기 때문에 만약 잠재적 코로나 양성인 경우 2주 내에 증상이 발현되어 올림픽 경기장을 휘젓게 될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 만약 한국질병관리본부팀이 파견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각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질본팀이 도쿄올림픽을 서포트해준다면 좀 나을 수도 라는 의견을 제시한 한 일본 네티즌은 지금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은 무리라며 한국과 협력을 말합니다. 실제 이러한 협력 관련 일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한국이 가깝기도 하니까 지금 비록 관계가 안 좋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우투 캠페인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일본의 의료계에서는 도쿄올림픽은 불가능하다라며 아베 내각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의 인터뷰에 익명을 요구한 의료 전문가는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아베 내각은 지금 고우투 트래블을 강행하려는 모습과 판박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도쿄올림픽을 해외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본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사실 지금도 도쿄의 확진자는 축소 발표되는 게 확실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데일리 신문은 현재 도쿄가 확진자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신주쿠의 카부키초는 도쿄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스팟으로 일본 당국은 유흥업소를 집중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가장 주목해야 하는 장소로 꼽습니다. 실제 도쿄의 확진자 30% 정도가 신주쿠에서 나왔는데 일별 데이터를 보면 매일 60에서 9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3, 4일에 한 번씩 2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사카대의 나카노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도쿄의 데이터를 보고 너무 이상함을 느꼈다. 전체가 숫자가 늘어나면 신주쿠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래프의 분포인데 전체 숫자가 커질 때 가끔씩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숫자는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도쿄의 확진자 수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실제 일어날 확률이 10억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이상하다는 것은 해외 언론이 수차례 3월부터 지적해 온 바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라든지 자세하게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갸우뚱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신문은 고우투 트래블 캠페인을 위해서 불안감 조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도쿄 확진자를 줄이는 게 확실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한편으로는 팩스 집계라는 수동 집계 방법을 통해 핑계를 대버리면 그만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립감염의료센터의 바이러스 센터장 니시무라 씨는 현재는 전시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과 같이 불확실성의 연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당하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쿄올림픽을 강행할 경우에 제대로 된 확진자 검사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IOC는 일본의 확진자 검사와 정확한 전산 상태를 보려고 할 것인데 일본 당국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올림픽이 사실상 망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은폐하게 될 것이고 결국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위험 천만원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IOC나 기타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코로나 시스템과 PCR 검사 이후에 모든 상황의 전산화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일본 시스템이 아니고 반드시 한국이나 기타 방역 모범국의 개입이 있어야만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 아베 내각은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올림픽을 취소하자니 손해가 막심해서 취소 결정을 못 내리고 올림픽을 진행하자니 한국 정도의 수준으로 방역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진퇴양난에 처한 것입니다.
한국과는 다소 대조되는 일본의 국제무대의 모습이 연출되며 도쿄올림픽 관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